예, 안녕하십니까. 자, GSD 설계가 그 이론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자, 마지막 로우 기능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로우는 좀 특수한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스윕이라든지 패러렐 커브를 하시다 보면 이 로우가 꼭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로우가 있었어요. 로우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치값으로 제어할 수 있는 로 타입이 있고 끝에 보시면 어드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가 직접 설계한 이 로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를 정의할 수 있는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래프 모양으로 생겨져 있죠. 로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우라고 되어 있죠. 자, 눌러보시죠. 우리가 흔히 X축에 대한 Y축 값으로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레퍼런스는 X축에 해당되는 선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데피니션은 Y축에 해당되는 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되는 부분 가지고 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Y값이 현재 이렇게 변화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X값은 현재 전체 길이가 1로 되는 겁니다. 1에 따라서 그 Y값의 변화율을 보시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X축 파라미터를 뭐 데피니션 하겠다. 그런 다시 말하면 이걸 X축이 아니라 이걸 Y축으로 하고 이걸 X축으로 하겠다. 그럼 이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예. 그런 얘기고요. 스케일링은 뭐냐면 현재 값이 얼마입니까? 118이죠. 이 위치에서요. 만약 두 배로 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 나중에 적용될 때 118 곱하기 2 하셔가지고 이렇게 스케일링 처리돼서 이렇게 확대돼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 커브에다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 패러렐 커브 한번 해보죠. 제일 무난한 게 패러렐 커브입니다. 커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서포트면 평면 잡으시고요. 로우 누르셔가지고 예, 어드밴스 하신 다음에 금방 우리가 생성한 로우 있죠?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고요. 클로즈 하시고 프리뷰 하시면 이런 식으로 커브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예. 자, 이번엔 좀 다르게 볼까요? 로우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정의를 해보죠. 레퍼런스는 얘를 잡고요. 데피니션은 이 선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헤테로제니어스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현재 단위가 뭐죠?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단위인데 이거는 뭐 밀리미터가 아닌 다른 단위 있죠. 그리고 변경할 때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크게 사용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한번 이 직선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렐 커브 해보시죠. 커브 잡으시고요. 평면 잡고 로우 누르신 다음에요. 어드밴스 하시고 두 번째 로우를 찍어 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볼 사이드 하시면 양쪽에 똑같이 만들어지겠죠? 만약 직선이 아닌 커브에다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런 커브에다 까만 선 있죠? 커브에다가 한번 패러렐 커브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커브 찍으시고요. 서포트면 예, 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우 하셔가지고요. 어드밴스 두 번째 클로즈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볼 사이드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호스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뉴 하셔가지고요. 예, 파트 들어오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두 개 필요합니다. 자, 이면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직선 가지고요. 첫 번째 뭐 길이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100mm 정도. 길이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한 200 정도 하죠. 자, 그리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예, 하나 만들어졌죠? 두 번째 스케치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면 잡고 들어가셔가지고요.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중심축이라고 보시고요. 여기다 대고요. 저는 스플라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쭉쭉 걷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예, 한번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쭉쭉 끝까지 올까요? 예, 하고요. 좀 필렛 처리를 해주죠. 예, 포인트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렇죠? 다시 해제하겠습니다. 필렛은 얼마로 할까요? 한 10 정도로 해볼까요? 예, 1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스케치가 만들어졌죠. 예. 그런 다음에요. 로우를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X축은 어디죠?
예, 이 직선이 되어 있고요. Y축은 다시 말하면 데피니션은 이 축을 잡겠습니다.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요. 커브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평면에다 그릴까요? 예. 스플라인 가지고 그려보죠. 이 호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호수일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예. 따닥 하신 다음에요. 좀 호수라, 물 흐르는 호수 있죠? 예, 수도가에 있는 호수 있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하겠습니다. 서클 타입이죠. 서큘러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센터 레이더스로 하겠습니다. 자, 센터는 얘를 잡고요. 그리고 로우 누르셔가지고 레이더스가 어떻습니까? 어드밴스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든 로우 있죠? 찍어보시죠.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자, 클로즈 하시고요. 프리뷰 해보시면 이렇게 호스가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뭐 정확하게, 왜냐면 이 길이는 작은데 이 길이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를 충분히 좀 키울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스케치를 들어가셔가지고 예, 얘를 한 1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시고 빠져나오신 다음에요. 예. 그러면 이쪽도 스케치 2번 있죠. 얘도 이 스플라인의 길이만큼 좀 키워줘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오토 서치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제를 하겠습니다.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 찍으셔가지고 요 포인트에 갖다 놓겠습니다. 예. 우린 대충 흉내만 내보는 거니까요. 너무 세세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스케치 있죠? 오토 서치 하신 다음에 쭉 다 선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예, 트랜슬레이트 해보죠. 요 포인트 잡으시고요. 요 포인트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빠져나오죠. 하나 더 할까요? 그래도 요만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요 포인트에서 요 포인트에 붙여 놓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필렛 처리 해주는 게 좋겠죠. 요 부분 예,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다 잡으신 다음에 예, 필렛은 똑같이 10으로 주겠습니다. 됐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되겠죠. 로가 재정리되고 수입도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 좀 호수 같나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 길이를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전체 길이가 얼마쯤 될까요? 이 스플라인의 전체 길이가요. 현재 스플라인의 전체 길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예, 여기 아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측정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호수 비스무리한 것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엣지도 좀 작게 하시고 색깔도 호수 색깔 비스무리한가요?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수입을 이 로우 기능을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른 경우도 한번 볼까요? 이건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다 정리할까요? 예, 동영상 파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은요, 예, 여기다가요, 예, 뭐 호스, 예, 호스가 이 철자 맞겠죠? 예, 가겠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보죠. 다시 파트하죠. 자, 이번에는요, 뭐 저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모자 있지 않습니까? 모자의 챔 같은 경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하나 찍겠습니다. 원점에다가요. 그리고 서클 하나 만들겠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 플레인 잡으시고요. 반경 예, 뭐 한 30 정도로 하시고요. 정원으로 그리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하나 찍겠습니다. Z축으로 위로 한 20 정도요. 20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로 하죠. 오케이. 모자 만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 있죠? 어드밴스 있나요? 어드밴스 스페이스에서 혹 같은 거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범퍼 같은 거로요. 그러면 변형할 스페이스가 필요하겠는데 이 부분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로 한번 채우겠습니다. 안되면 그냥 필로 처리해 버리겠습니다. 자, 색깔 바꿔놓고요. 범퍼로 해보죠. 변형할 스페이스는 얘입니다. 리미트 커브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서클이 되겠죠. 변형할 센터는 여기가 되겠고요. 방향성은 위아래 개념이니까 저는 Z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겨냥할 높이는요 한 10 정도로 줘보죠. 그러면 이렇게 모자 비스무리하게 만들어지나요?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색깔도 좀 바꿔놓고요. 이렇게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집니다. 자, 따로 GS 하나 만들까요? 예, GS 이름 뭐로 하죠? 예, 모자 사이드 할까요? 예, 뭐 캡, 예, 사이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예, 전체 이 아크의 둘레가 얼마쯤 될까요? 한번 측정을 해보죠. 여기요. 반경이 지금 30이니까 자, 뭐 여기다 이 면에다가 예, 그리겠습니다. 30짜리니까 그래도 한 바퀴 돌리는 게 좋겠죠. 대충 하더라도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해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저만 즐거운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셔가지고요, 나중에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뮬라 수식관계 들어가겠습니다. 20이었나요? 30이었나요? 아유, 헷갈리네요. 30mm 곱하기 파이, 2를 곱해야겠죠. 2파이 r이니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원주율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서클이 30짜리 맞죠? 스케치로 들어오시죠. 자, X축에 해당되는 직선을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굳이 사선으로 그릴 필요 없이요, 예, 수평선 하나 그려 놓겠습니다. 치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위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같은 면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스케치는 X축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Y축을 그려야 되는 거죠. Y축은 예, 서플라인으로 그려볼까요? 아니면 아까 전에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스플라인을 그리죠 뭐. 자, 이렇게 갑니다. 예, 뭐 치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요, 정확히 한다 그러면 좀 더 정확히 그려야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개념을 살펴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될 수 있는 대로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쪽에다가요 이렇게 선을 하나 마무리를 짓죠. 그리고 또 이쪽도요, 여기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요 선이랑 요 포인트랑은 일치 구속을 주셔가지고요, 이 바깥을 벗어나지 않게끔, 그럼 요 포인트도요, 예,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딱 꺾이면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죠. 이 바깥쪽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 가도록 하죠. 자, 좀 그럴싸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마무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쪽을 한번 지워볼까요? 예,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바깥쪽을 지우고요. 당연히 이런 포인트는 당연히 보조선으로 얘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일종의 X축, Y축, 롤을 정리할 수 있는 기본 재료가 준비된 겁니다.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데피니션,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하는 거죠? 일종의 뭐 수입이죠. 근데 레퍼런스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리니어 하시는데 레퍼런스 스페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이드 커브는 얘가 되어 있고요, 레퍼런스 스페이스는 이 파란 면이 되겠죠. 그리고 0도로 하시는데 0도나보다는 롤을 쓰겠습니다. 자, 어드밴스 하시고 이 롤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프리뷰 해볼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은 낮고 높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오케이 해보죠. 보이시나요? 모자 같나요? 모자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챙을 좀 더 크게 각도를 줘볼까요? 요거를, 예, 요 포인트는 조금 위로, 좀 아래로, 또 이거는 좀 더 아래로, 예, 좀 더 위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빠이 나오시면 또 로가 재정이 되면서 그나마 좀 모자 같죠? 예, 사이드 캡은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쪽에 제가 롤을 만들었군요. 수입을 만들었군요. 지우겠습니다. 파트 바디에다가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자, 가이드 커브 잡으시고 레퍼런스 잡으시고요. 로우는
어드밴스 하셔가지고 만드시던 로우 있죠. 예, 프리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확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파란면하고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생겨있지만 뭐 개념 살펴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두 개를 조인한 다음에 연속성 한번 볼까요? 당연히 연속성이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그렇죠? 뷰 타입을 좀 바꿔 놓겠습니다. 이거를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구배 분석도 한번 해보죠. 구배 분석이 어디 있을까요? 꼭 찾으려면 없는 것 같습니다. 애널라이시스가 어디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멀리 숨겨놨나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하셨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애널라이시스가요. 이 툴바인데 지금 어딘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로그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마 지금 이 상태에 딱 엣지가 지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보기 안 좋을 것 같죠? 한번 엣지 필렛 좀 처리할까요? 그나마 좀 보기 좋게 그나마 마무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셔가지고 엣지 필렛 주시고 요 엣지 잡으시고요. 반경 5mm 한번 해볼까요? 예, 이렇게 처리되네요. 한 10 정도 해보죠. 그리고 예, 오케이 누르시면 그나마 조금 부드러운 그런 모자 캡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셔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캡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런 외곽 있죠. 외형선을 이 롤을 이용하셔가지고 또 정의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하고의 GSD에서의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마스터하시고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이제 기능을 적재적소에 또 쓰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이거는 약간의 경험치가 필요합니다.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공면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달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몇 번 더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